네, LAFC를 사랑하시고 LAFC의 경기를 너무나도 재밌게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팟캐스트입니다. 안녕 LAFC 저희 2화로 돌아왔고요. 저는 오늘도 LAFC의 팟캐스트 진행을 맡게 된 쿠팡플레이 해설위원 황덕윤입니다. 오늘도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댈러스전 중계하고 왔습니다. 쿠팡플레이 축구 해설위원 이명철이고요. LAFC 지금 연전 연승이거든요. LAFC가 왜 5연승을 했느냐? 경기를 5경기를 치렀기 때문이죠. 정말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요즘에 팬분들로서도 경기 보시는 어떤 그 즐거움이 좀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박수를 좀 한번 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릴 테니까 박수 한번 주시죠. 예. 네. 저희가 이제 안녕 LAFC 1화가 유튜브 채널에 이제 올라갔는데, 여러분들이 보기도 엄청 많이 봐주시고 되게 긍정적이고 저희한테 좀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댓글도 너무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제가 예상했었던 반응보다 훨씬 더 뜨거워가지고 좀 놀랐거든요. 형철이 형도 댓글이랑 다 봤죠? 다 봤죠. 조회수가 특히 정말 많이 올라서 그동안 얼마나 LAFC의 한국 콘텐츠를 많은 팬분들이 좀 기다리셨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여러분들의 이런 여러 같은 성원이라고 해도 될까요? 굉장히 뜨거운 반응에 그쵸. 힘입어서 안녕 LAFC 이제 2화도 한번 열심히 진행을 해볼 거고, 좀 이제 댓글에 그런 의견도 많았어요. 이제 구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팟캐스트다 보니까 좀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소식들을 저희한테 들려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받고 해서 저희가 이제 구단이랑도 계속해서 소통을 좀 하면서 저희만 전해드릴 수 있는 소식이 좀 뭐가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고, 저희가 이제 또 중간중간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좀 소통하는 유형의 방송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댓글에 저는 이런 점이 좀 궁금해요. 뭐 손흥민 선수 관련된 부분이어도 좋고 아니면 LAFC 구단에 관련된 부분이어도 좋으니까 이런 뭐 궁금한 사항에 관련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와 이명철 의원이 즉각적으로 좀 이제 구단 관계자분들과 이제 소통을 좀 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 내에서는 최대한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안녕 LAFC 저희가 오늘은 2화로 찾아뵙게 됐고요. 오늘 저희가 다뤄볼 이제 첫 번째 토픽은 댈러스전. 굉장히 어려운 승부였습니다만 결국 LAFC가 또다시 승리를 거두면서 이명철 해설위원의 말대로 공식전 5연승을 질주를 하게 됐습니다. 이명철 해설위원이 또 이제 쿠팡플레이에서 이 경기를 직접 또 중계를 했잖아요. 네. 경기 막판까지 좀 되게 좀 조마조마하면서 봤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쫄깃했죠. 되게 경기가 사실 마지막에 요리스 골키퍼의 그 선방이 아니었다면 자칫 올 시즌 첫 실점, 리그에서의 첫 실점과 함께 경기에서의 승리가 좀 멀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경기를 보면 위기 상황도 사실 LAFC에게는 제법 있긴 했었어요. 근데 요리스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선방을 해냈고, 그리고 1대 0이잖아요. 이전에 뭐 중거리 슛 2방이 터졌던 휴스턴전, 또 인터 마이애미전은 3골 넣어서 아주 시원하게 이겼고, 근데 오늘 이 경기에 한해서는 사실 이제 3번 연속으로 선발 라인업이 리그에서 같은 라인업이 이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상대하는 팀들이 도스 산토스, LAFC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걸 예측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댈러스가 LAFC 원정에서도 꽤 경기를 잘 준비해왔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LAFC가 사실은 조금 답답한 면도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일단 1대 0으로 이겼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경기였죠. 네, 일단은 이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의 원더골로 진짜 거의 뭐랄까요, 좀 리틀 소니의 가마차기를 봤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 진짜. 임팩트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다비드 마르티네스 득점으로 승리를 했고 이게 LAFC 구단 역사상 개막 3연승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모로 이제 구단에게도 좀 의미 있는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유스타키오 선수 최근 활약상도 좋아요. 출전한 모든 경기에서 쭉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점이나, 뭐 앞서서 이명철 해설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세 경기 연속 같은 선발 라인업이 가동이 되다 보니까 선수들 사이의 호흡도 이제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오늘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제 경기 후에 있었던 선수 간도 인터뷰입니다. 이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일단은 결승골의 주인공 다비드 마르티네스 인터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도산토스 감독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좀 선수 친화적인, 그러니까 선수랑 허물없이 지내는 유형의 좀 감독인 것 같아요. 뭐 마르티네스 선수도 인터뷰에서 감독님이 너무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주고 약간 형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훈련이나 실제 경기에서도 내가 플레이하는 거에 있어서
편안하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날 경기 보시면서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 확실히 성장을 좀 했다라고 느끼는 게 지난 시즌이랑 올 시즌의 다비드 마르티네스를 보면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 저는 슈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골 장면도 그렇지만 또 그 전에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이 나왔던 뭐 레알 에스파냐전이나 인터 마이미전이나 딱 골문 앞에 다가섰을 때 본인이 마무리 판단을 하는 그 판단 그리고 슈팅 0점 이런 부분들이 지난 시즌이랑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좀 성장을 또 했어요. 아마 뭐 도스 산토스 감독이 원래 사실 코치 출신이잖아요. 네. 그 선수들이랑 코치로서 지냈던 분이 갑자기 감독이 됐다고 해서 야, 나 이제 감독이야. 다 이거 해 하면서 되게 딱딱한 이미지를 갑자기 가져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뭐 황덕현 위원의 경우는 사실 대표팀 장비 담당도 해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 코치와 감독으로서의 어떤 코치들이 갖고 있는 분위기를 특히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도스 산토스도 이전에 체룬돌로 감독이 있을 때 인터뷰나 또 내용들 뭐 그간에 뭐 선수들이 이제 공유해줬던 이야기들을 보면 되게 코치 때도 선수 개별적으로 지도를 하면서 친화적으로 다가섰던 인물인데 그런 분들이 보통 감독이 됐다고 해서 바로 뭐 나 양복 입었으니까 이제 뭐 너 더 이상 나한테 말 걸지 마 뭐 대화를 줄인다든지 뭐 카리스마를 내세운다든지 그런 경우들은 축구팀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래도 친화적으로 잘 다가섰던 도스 산토스이기 때문에 이게 감독이 되어서도 그런 분위기를 팀적으로 잘 만드는 것 같다. 그게 제가 볼 땐 다비드 마르티네스의 자신감이 오르는 데에도 기여를 많이 한 거겠죠. 중요한 건 마르티네스가 어쨌든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도스 산토스의 전술에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주로 이제 세르지 팔렌시아 선수가 윙처럼 폭을 벌리니까 가운데로 좀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앙과 오른쪽 측면 사이 딱 골대를 바라보면서 왼발로 슈팅을 때리기에 매우 좋은 위치거든요. 거기서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좀 더 기량이 마음껏 올라오고 있는 특히 슈팅 영점이 많이 발전한 게 좀 올 시즌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도스 산토스 감독도 경기 후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를 보면 딱 지금 이명철 해설이 짚었었던 그 포인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비드 마르티네스라는 선수가 사이드 쪽으로 완전히 붙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쪽 포켓으로 들어왔을 때 위협적인 움직임이 좋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한테 이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다라는 코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비드 마르티네스라는 선수의 득점이나 움직임이 단순하게 선수의 뭔가 개인적인 움직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도스산토스 감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그걸 뭐 정말 뭐 어린 선수지만 이걸 경기장에서 보여주면서 결승골의 또 주인공이 되다 보니까 팀이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들고 이게 이제 제가 또 그 본 것 중에 하나는 이날 체른돌로 감독이 또 와서 같이 그쵸. 이렇게 뭐 사진도 찍고 또 도스산토스 감독이랑 되게 오랜만에 좀 이제 반갑게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화제가 좀 많이 됐었는데 이게 팀을 떠나고도 어쨌든 좀 좋은 관계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 전에 그 도스 산토스 감독이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체룬돌로 감독에게 기자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전술 조언 같은 거 좀 하냐, 아니면 뭐 물어보는 거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감독님과 연락은 계속 하고 있지만 안부 정도만 물을 뿐 내가 감독으로서 뭔가 코칭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조언을 구하거나 전술적으로 좀 논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도스 산토스 감독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체룬돌로 감독이 어쨌든 팀을 이제 사임하고 올해 3월 초 그러니까 아직 미국을 떠난 지 이제 막 한 3-4개월 정도 된 시점에 바로 이제 LAFC BMO 스타디움에 방문을 했거든요. 제 생각엔 되게 그리웠던 것 같아요. 음. 그동안 이제 팀에 오랫동안 지휘를 했던 분이 갑자기 이제 미국을 떠나서 독일로 돌아갔는데 뭐 독일이 더 익숙하신 분일 수 있긴 하지만 꽤 팀과 선수들을 많이 그리워하지 않았나. 그 다비드 마르티네스 골 장면 보면 골 세레머니 하면서 체른돌로 감독에게 다가서서 바로 안기는 이거 되게 좋았거든요. 그림 자체가. 그걸 보면서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저거 은근히 도스 산토스 감독을 조금 서운해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정정국님이랑 이제 가가지고 이제 또 스킨십을 하는 게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뭐 좋은데 도스산토스 감독 인터뷰에서 보면은 체른돌로 감독이랑 워낙에 이제 막역한 사이로 또 잘 지내고 있다고 네,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그래서 이거는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고 뭐 도스 산토스 감독이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는 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중요한 네. 건 그 상황은 아무래도 체른돌로 감독이 눈에 다비드 마르티네스 입장에서 되게 딱 보였을 거기 때문에 되게 반가운 마음에 포옹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마르티네스는 도스 산토스 감독도 칭찬을 많이 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도스산토스 감독 인터뷰 중에서 제일 인상 깊게 본 부분은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어쨌든 이제 LFC가 승리를 하면서 연승각을 계속 이제 이어가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선수들이 승리했지만 약간 좌절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감독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되게 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스태프들 그리고 선수들 스스로한테 굉장히 엄격한 분위기가 조성이 잘 됐고, 이 선수들 스스로가 더 잘할 수 있었다라는 이 태도 자체가 승리하는 팀의 특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잘 되는 집안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이게 괜한 성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코멘트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LAFC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감독이 해줘야 될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뭐 전술적인 부분을 뭔가 준비해 주는 것, 뭐 선발 라인업을 꾸리는 것 다양하게 있지만 내부적으로 선수들이 계속 더 나은 플레이를 위해서 발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끔 멘탈리티를 만들어주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번 경기 때는 어쨌든 이전 경기들과 비교하면 골이 많이 터진 경기는 아니었잖아요. 물론 실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면에서 아마 선수들은 우리가 좀 더 경기를 주도했어야 되는데, 더 득점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좀 가졌던 게 아닌가 싶고, 이 부분에서 사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지금 팀 분위기를 되게 잘 만들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LAFC가 해주신 것처럼 구단 역사상 개막 후 3전 전승은 최초고, 또 2010년대 초반에 LA 갤럭시가 개막 후 3경기 무실점을 거둔 이후로, 뭐 올 시즌은 그 팀들이 좀 지금 LAFC 말고도 있긴 하지만 3경기 동안이나 무실점을 거둔 것도 어쨌든 시즌으로 보면 첫살이에요. 그래서 LAFC가 정말 밸런스도 그렇고 안정된 지표를 자랑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팀의 앞으로를 더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굉장히 좀 수비적인 스탠스로 이 댈러스가 나왔는데도 결국에는 이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좀 상대의 그런 리스크를 잘 공략을 해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우리가 이제 뭐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도 얘기를 했고 선수들 인터뷰도 얘기하면서 팀 분위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경기에서 우리가 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무조건적으로 언급을 해줘야 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전 동료이자 지금 이제 다시 동료가 됐죠. 위고 요리스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날 경기 끝나고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총 3명이 언급을 했어요. 라이언 포티어스, 그리고 다비드 마르티네스, 여기에 도스산토스 감독이 프레스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이 3명이 공통적으로 언급했었던 게 요리스입니다. 포티어스 인터뷰를 먼저 보면은, 우리 팀 지금 클린시티 유지하는 게 핵심인데 요리스가 모든 찬사를 받아야 되는 밤이고, 요리스 롤스로이스 같은 존재다, 이 얘기를 해줬고요. 다비드 마르티네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요리스에 대한 그런 칭찬 언급을 했고, 추가적으로 저는 이게 좀 인상 깊더라고요. 도산토스 감독 입장에서도 본인이 선수들을 휘어잡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라운드 안에서의 리더 역할을 하는 선수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올 시즌,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였지만 올 시즌이 토트넘 출신의 두 선수가 저는 이걸 주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손흥민 선수가 경기력으로 보여줬고 요리스 선수가 보여주는 것도 되게 크다고 보는데, 이 도산토스 감독이 이 얘기를 했어요. 요리스가 입을 여는 순간 모든 선수들이 말을 멈추고 그의 말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고, 요리스는 진정한 리더, 그리고 훈련 태도 역시도 완벽하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날 요리스 전체적인 활약상은 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전성기 때로 다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선수의 전성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구나,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선방이었는데, 상대 골대에 요리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저 형님 월드컵도 들었던 형님인데 내가 저 형님을 뚫어야 된다고? 일단 거기서 상대 공격수들은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요리스가 갖고 있는 카리스마도 있지만, 저는 그 되게 놀랐던 장면이 2장면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사실 뭐 다 무사 선수, 상대 팀의 무사 선수에게 슈팅 기회가 왔던 장면들이긴 한데 1대1 찬스였어요. 보통의 골키퍼라면 미리 뛰쳐나와서 각을 제한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요리스는 무모하게 뛰쳐나가지 않고 그냥 골대 앞에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그 큰 선수, 월드컵도 들어봤던 선수, 근데 그 선수가 골대 앞에 오히려 대기하면서 상대의 위치가 어떻든 나는 이 슈팅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 오히려 너무 무모하게 다가가지 않고 딱 제 위치를 지켰기 때문에 슈팅을 선방할 수 있는 각도가 저는 더 완벽하게 나왔다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페타르무사 선수의 헤더, 그 발로 갖다 댄 슈팅, 이거 이제 딱 떼굴떼굴 굴절되면서 바로 앞에 바운드가 튀면서 반대쪽 골대 구석으로 갔는데, 저는 정말 거기서 요리스 골키퍼가 보여준 반사신경이 정말 요즘 봤던 선방 중에서는 그냥 최고였어요. 모든 경기 통틀어서 선방 중에 최고였거든요.
말하다 보니까 너무 대단했다라는 의원에서 그 약간 와 목이 맸는데 그냥 제 감상평은 이 선수의 클래스는 진짜 어디 가지 않는다. 누가 뭐래도 대단하다. 예, 그 선방이 사실 이번 경기 승리를 이끌었다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닙니다. 이날 실제로 이제 요리스가 토탈 보여준 세이브가 5개였고 이 박스 안쪽에서 또 선방이 이제 2개가 있었는데 이 통계 사이트들을 좀 참고를 해봐도 이제 뭐 나비드 마르티네스는 결승골 주인공이니까 가장 높은 평점을 이제 받았지만 그 다음으로 이제 평점이 높게 나온 게 대부분 요리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선수가 최후방에서 보여주는 이런 퍼포먼스나 이게 또 골키퍼가 든든했을 때는 이 수비수들까지도 저는 자연스럽게 좀 안정되는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고 공격진들이 설령 득점이 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후방에서 실점 없이 경기를 쭉 이끌어가면 이게 자연스럽게 팀 전체에 영향을 좀 준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요리스가 팀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다. 뭐 앞서서 이명철 해설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100% 동감을 하고 앞으로의 요리스의 활약상이 어떨지 뭐 잘하겠지만 팀의 리더로서의 역할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댈러스와의 매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리그 경기에서 지금 연승 가도를 쭉 질주를 하고 있고 3전 전승, 뭐 구단 역사상 최초의 기록도 LAFC가 계속 쓰고 있는데, 이제 다음 상대가 세인트루이스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3월 15일 오전 11시 반에 이제 또 경기가 펼쳐지다 보니까, 여러모로 또 저희가 이제 앞서서 얘기했었던 굉장히 좋은 시간대. 점심 이제 쓱 준비하시면서, 오늘은 내가 요리사가 되겠다라고 이제 노래를 하면서 이제 또 이제 경기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대인데, 세인트루이스라는 이제 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한번 프리뷰를 좀 진행을 해보자면, 이 팀은 지금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개막전에서 무승부를 했고 이후에 이제 2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최근에 득점력이 굉장히 부진하다라는 평가가 많이 뒤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전력이나 최근의 기세로만 놓고 봤을 때는 LAFC 쪽이 이제 많이 유리하다고 보는 시선이 많은데 이명철 해설위원은 어쨌든 또 이제 LAFC 경기를 뭐 콘카카프도 그렇고 리그도 그렇고 쭉 이제 중계를 하는 입장에서 이 세인트루이스전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좀 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이전의 팀들보다는 수비의 빡빡함은 좀 덜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좀 관측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 이제 댈러스의 경우도 LAFC를 상대로 1대1 압박, 맨투맨 압박을 잘 이제 대응을 시켜서 LAFC 선수들이 볼을 가졌을 때 앞으로 돌아서지 못하게끔, 특히 중앙 미드필더 쪽을 앞으로 돌아서지 못하게끔 유도를 상당히 잘 해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LAFC보다는 그 당시 댈러스가 더 앞섰던 모습들이 나왔던 장면들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세인트루이스는 사실 약간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실점을 하고 더 많이 공격적으로 올라오면서 경기마다 슈팅을 꽤 활발하게 많이 시도하고 있기는 한데 오히려 경기 대비 수비 라인이 올라가면서 발생됐던 기대 득점 값이라든지 전체적인 기록들이 훨씬 더 부정적으로 찍히는 경우들이 세인트루이스는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이 팀이 가지고 있는 밸런스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좀 따라온다라고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상대를 좀 괴롭히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앞으로 가져가는 경우들은 많지만 그에 따라서 뒤가 열리는 빈도가 아무래도 댈러스나 이전의 휴스턴보다는 확실히 더 많다. 특히 휴스턴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더 경기에서 보면은 수비에 집중했던 시간대가 더 많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팀의 밸런스는 이전에 LAFC가 상대했던 휴스턴 댈러스보다는 그 빡빡함은 좀 덜할 거라고 느껴지고 그게 곧 LAFC 공격진들에게 사실 아직 부안가 선수도 손흥민 선수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엄청나게 골을 팍 리그에서 터뜨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보면 이번 세인트루이스전도 오히려 공격진의 활약을 이번에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팀이 특히나 이제 사이드에서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다 보니까 배우 공간 노출도 이제 잦은 편이라는 뭐 그런 경기 리포트나 이제 앞선 경기에서의 그런 약점이 좀 있었는데 이 드니 소니, 네. 드니 부안가와 이제 소니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올 시즌 초반은 약간 잠잠한 그런 느낌인데 그 이제 도스산토스 감독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댈러스전 끝나고 질문이 또 있었더라고요. 그 득점 가뭄에 대해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득점 가뭄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코멘트에 대해서는 아니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은 진짜 차는 족족 골이었는데 이게 모든 선수는 그런 시기가 있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도움이나 이제 또 MLS는 기점 역시도 도움으로 우리가 이제 정립이 또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공격 포인트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팀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도스산토스 감독이 제일 기대하고 있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요 코멘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소니와 드니가 터지면 우리 팀 얼마나 강력해질지 상상해 보면 우리 팀에 대한 그런 전력을 더 잘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명철 의원의 말처럼 세인트루이스의 다소간에 좀 헐거운 수비 밸런스 그리고 배우 공간에 대한 노출 이제 이런 게 LAFC전에서도 좀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드니 소니 조합 또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가 보통 이제 흥부 듀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흥부 듀오의 공격 포인트까지도 이 세인트루이스전에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또 하나 관전 포인트로 꼽는 건 사실 이 세인트루이스에도 대단한 골키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LAFC 저희가 앞서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요리스라는 수호신이 있고 도르트문트 출신 이 비어키 선수가 보여주는 선방이 더 많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LAFC의 수호신 요리스가 보여주는 선방이 더 많이 나올 것이냐 저는 이것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지난 시즌 이 세인트루이스 원정에서의 맞대결 때는 비르키도 그때 또 나왔고요. 손흥민 선수 멀티골 넣었고 부안가 선수 한 골 넣었습니다. 비르키가 끝나고 인터뷰 남겼던 내용 중에 나는 분명 소니가 이쪽으로 찰 거다. 이 타이밍에 찰 거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웬걸 거기서 한 번 더 드리블을 쳐서 정말 내 예상을 완벽하게 벗어났다. 내가 타이밍을 뺏겼고 뭐 완패였다. 이런 인터뷰를 경기 끝나고 했던 게 또 기억이 나거든요. 비어키 골키퍼 상대로는 손흥민 선수가 이전에 도르트문트를 상대했을 때도 그랬지만 좋은 기억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정상빈 선수 이번에 맞대결 코리안 더비가 또 성사가 되는데 정상빈 선수는 지금 리그에서 그래도 세인트루이스 주전으로 꾸준하게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아마 코리안 더비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좀 되고 근데 이제 LAFC 입장에서도 흥부 듀오의 득점을 더 기대하려면 지금 판에서 약간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이제 공격시 변형되는 구조를 보면 손흥민은 최전방에서 가짜 5번 부안가는 왼쪽 윙에서 터치라인에 따라 넓게 벌리는 역할인데 가운데 손흥민 왼쪽 넓은 공간에 부안가 거리가 생각보다 너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LAFC의 중원을 상대로 유스타키오나 뭐 델가도 틸먼에게 1대1 압박을 걸어서 LAFC의 공격이 측면으로 몰리는 순간 부안가도 볼을 받으려면 측면 넓게만 벌려서야 되고 중앙이 막혀있으니까 손흥민은 아래로 내려와야 되고 그럼 손흥민은 사실상 미드필더처럼 받아주는 역할 부안가는 그냥 전문 측면 윙처럼 윙에서 머무르는 역할 이러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흥부듀오의 시너지를 보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 경기들 약간 리그 경기들을 보면 이제 슬슬 도스 산토스 감독의 플랜이 상대에게 도전을 받으면서 이 부분에서 흥부듀오의 득점이 좀 안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스스로의 보완과 발전이 있으면 아마 세인트루이스의 컨디션이 어떻든 다시 한번 흥부듀오의 어떤 컨디션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러려면 어쨌든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서로가 조금 고립되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낼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랑 좀 밀접하게 우리가 하나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오늘 뭐 방송 초반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LAFC가 3경기 연속 같은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오고 있고 도스산토스 감독도 어쨌든 잘 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굳이 큰 변화를 라인업상에서는 주지 않고 있는데 이 3경기 같은 라인업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선수가 또 들어왔을 때 경기 플랜을 바꿀 수 있겠다. 혹은 뭔가 전체적으로 풀리지 않는 흐름 속에서의 터닝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겠다라고 느껴질 만한 선수들을 저희가 오늘 이제 조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선발 라인업은 지금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뭐 홀링세드라든지 뭐 부드리라든지 저희가 첫 방송 때 오르다스 선수 관련된 인터뷰도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선수들 한 2-3명을 저희가 오늘 집중 조명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 또 이제 직접 중계를 쭉 끌고 가는 입장에서 이명철 해설위원이 주목하고 있는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아직은 부상으로 인해서 올 시즌 이적을 하고 데뷔전을 치르지 못했지만 이 콘텐츠를 중에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선수는 제이콥 샤펠버그 선수입니다. 이번에 이제 내슈빌에서 LAFC로 이적을 한 선수인데 아무래도 이제 사타구니 쪽 통증으로 인해서 지금 경기를 뛰지 못하고 일단 쉬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기대대로라면 아마 이번 달 내지는 만약에 늦더라도 다음 달 정도에는 경기는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개인적으로 좀 되기는 해요. 샤펠버그 선수가 이 이력을 보면요. 중학생 때 중장거리 육상 선수로도 뛰었던 선수입니다. 육상 선수 출신 얼마나 빠른지 다들 아시잖아요. 많이 뛸 수 있고. 이 선수는 왼발을 쓰는 윙자원인데 왼쪽 윙을 주로 보긴 하지만 뭐 전술에 따라서는 어쨌든 왼발을 활용한다라는 점에서 지금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있는 오른쪽 윙 안으로 들어오는 역할을 맡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아직 우리가 공식적 경기를 이 선수 출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알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 선수가 예전에 캐나다 대표팀에서도 샤펠버그 선수가 뛴 경기들을 좀 본 적이 있었는데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롭고요. 정말 빠르고 활동량이 많습니다. 샤페버그가 들어오면서 윙 역할을 샤페버그가 소화를 해주면 거기서 제가 볼 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 부안가가 지금 약간 윙으로 뛰고 있잖아요. 만약에 샤페버그가 윙을 보면 자연스럽게 부안가의 위치가 약간 안쪽으로 좁혀질 수 있고 그러면 소니와 부안가의 이 중앙에서의 호흡을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내심 좀 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샤페버그 선수가 아직 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민 부드리 선수가 나오면서 되게 화려한 발재간을 보여주고 있지만 드리블이나 터치를 앞으로 잡아두는 습관은 좋은데 연계는 아직 조금 아쉬운 느낌. 근데 여기서 이제 샤페버그 선수가 어쨌든 MLS 경험도 1군에서도 풍부한 선수이기 때문에 바로 오자마자 좋은 활약을 해준다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축구 게임에서 별 5성을 달고 있는 유망주로 아주 유명한 주드 테리 선수. 이 선수는 지난번 레알 에스파냐와의 2차전 때 경기를 뛰었었는데요. 아직 17살이라서 되게 어린 선수긴 한데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볼 풀어주고 관리해주고 이거 지금 이미 좀 이 선수도 플레이 자체 기본기가 확실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줬거든요. 아직 이제 리그에서는 기회를 많이 못 받고 있긴 한데 주드 테리 선수도 올해 중에는 충분히 기회를 좀 조금씩 받으면서 미드필더 뎁스를 좀 채워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꼽자면 두 선수를 일단 좀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도스산토스 감독 말처럼 사실 다비드 마르티네스도 17살에 이 LA라는 큰 도시로 넘어왔고 어린 선수지만 뭐 지금도 굉장히 경기를 또 잘 풀어가고 있는데다가 지난 뭐 댈러스전에서는 결승골 주인공이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테리 선수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고 뭐 여러분들이 LAFC 경기를 또 보실 때 뭐 선발 라인업에 있는 선수들도 좋지만 요 선수 나왔을 때 이거 안녕 LAFC에서 얘기했었던 그 선수네? 라고 이제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면서 보시면 앞으로 있을 LAFC의 경기도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안녕 LAFC 뭐 1화부터 너무너무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 2화 올라갔을 때도 많이 봐주시고 뭐 궁금한 사항이나 저희한테 물어보시고 싶은 거 그리고 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또 던져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또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이번 방송도 많이 들어주시고 다음 LAFC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철 해설위원 또 쿠팡 플레이에서 계속 중계하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는 안녕 LAFC 3화 더 재밌는 그리고 더 알찬 소식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